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4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44차 원내대책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국정감사를 빛낸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정인화 의원과 김경진 의원 두 분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농해수위원회 정인화 의원은 어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에서는 독성 및 국민 안전을 위해 직권으로 등록 취소하거나 제조, 수입, 공급, 출하를 금지시킨 27개 농약 중에 22개 농약 성분이 식약처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농진청이 퇴출시킨 농약은 고독성 농약으로 강력한 발암물질이자 유해물질입니다. 이 농약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유통된 제품의 경우 즉시 전량을 수거해 폐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독성 농약과 살충제가 유통되지 않도록 제조, 수입, 공급, 출하 등 모든 과정을 규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선정되신 정인화, 김경진 두 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규제 프리존법 처리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바꿔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했듯 하루빨리 규제 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울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21만 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면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지원하지 않아도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 개념조차 정립하지 않은 혁신 성장의 해답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벌써부터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8월 9.4%로 IMF 직후인 99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고 일자리 증가폭은 21만 2천 명으로 최근 4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소비, 설비와 건설 투자 등 다른 경제 지표도 대부분 빨간불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 첫 신호탄이 규제 프리존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양당은 과거 회기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당과 함께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동참을 촉구합니다. 지난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 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온 국민에게 분노와 충격을 안겨준 국정농단 사건은 반드시 실체적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단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권정일이 국정농단의 범죄 행위를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적폐청산을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자유한국당과 괴를 같이 하는 망발로 적반하장과 우안무치, 불순함이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천번 만번 통렬하게 반성하고 석고 대주해도 부족할 판에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발언이 오히려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며 법원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나마 국민께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 앞에서 처절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 흔한 반성이나 참회 한마디 없습니다. 그의 발언은 지난 겨울 국정농단 권력 사유화에 저항해 촛불을 들었던 1600만 국민들을 모욕한 것이며 사법부를 부정한 선동으로 언어 폭력입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한 발언이며 만일 그가 현직 대통령이었다면 이 발언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정치 보복인지 판단 여부는 역사와 국민의 몫입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기를 바랍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어제 회의를 열어서 헌재 소장 및 재판관 장기 공석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조속히 임명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가 김희수 대행 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김희수 체제를 무시하는 것은 삼권 분립 무시다 라고 하면서 김희수 재판관에게 사과까지 하는 이벤트를 했으나 김희수 임시체제를 끌고 가려 한 대통령이 오히려 삼권 분립을 위배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청와대는 그렇게 발표한 경위를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역시 삼권 분립은 살아 있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헌재 재판관님들 힘내십시오. 정부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강행이 제2의 최저임금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경우 정부 독자 조치로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간을 급격히 단축하면 산업계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바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시간 단축까지 이어지면 한꺼번에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 영세 중소기업을 막다른 길로 내모는 것입니다. 적은 기본급을 연장 근로수당으로 보충해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가 자칫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야기된 혼란의 설상가상이 될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입니다. 조금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과방위 소속입니다. 과학과 방송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소속이어서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TBS 교통방송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TBS 교통방송은 기상과 교통을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따라서 뉴스 보도와 정치 평론은 불가능합니다. 방송법 시행령상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TBS 교통방송이 뉴스 보도, 시사 정치 평론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 TBS의 직원들이 서울시 소속의 지방 공무원들입니다. TBS 소속 공무원들의 임용권자는 서울시장인데 이 서울시장은 특정 정당, 즉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방송, 불교 방송, 평화 방송과 TBS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TBS 서울교통방송과 똑같이 하겠다고 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방통위의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또 경기도지사가 인천시장이 대구시장이 각각의 교통방송을 만들어 정치 시사평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대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어 인터넷과 팟캐스트를 통해서 송출한다면 과연 방통위는 이것을 정당하다고 허가할 것입니까? 최근에 TBS 서울교통방송에 방심위 제재를 받은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서도 안 되는데 내용도 제재를 받을 만한 부실 내용의 콘텐츠가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TBS 서울교통방송과 일반 교통방송인 TBN 교통방송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치에 대해서 평가하고 평론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심하게 비교를 한다면 현 정부가 적폐로 지목하고 있는 국정원 정치 댓글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몰래 정치적인 댓글을 단다는 점과 지방 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야당을 비난하는 정치 시사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것,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고리 오리코기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중단 공론화 논의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일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국회는 이것을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사 중단 권고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법률 체계상 국회에서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한 이후에만 이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선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재로서는 안전 조건을 준수하면 안전하다고 전제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행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원자력 발전법이 일반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정부가 아무런 구체적인 위험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량적으로 취소 또 정지할 수 있다는 원자력 안전법의 법적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사 중단 권고 결정은 아무런 이행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기투자된 부분에 대한 국가의 손실보상 조항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의 법률 개정 조치가 있은 후에만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중단 권고 결정이 유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임 후 일주일 만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오리코기 공사 중단 강행, 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장관의 입장 표명에 의하더라도 탈원전은 2079년까지 완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오리코기 이미 2조 원대의 돈이 투자된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건설해서 수명이 끝날 때까지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2082년이면 수명이 끝나게 됩니다. 단지 탈원전을 3년 앞당기기 위해서 2조 원, 아니 손실보상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5조 원대의 비용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정부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국정감사합니다. 유영진 식약처장의 취임 이래 살충제 계량, 생리대 유해성이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식의약품 안전성 논란이 있을 때마다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들을 안심하게 할 수 있게 할 식약처가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충제 계란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발표했다가 사과하고
생리대 위에선 조사 결과를 잘못 발표하고 정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식약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사실 식약처 갈짓자 행보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유영진 식약처장은 자질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훈 인사를 강행한 정권의 잘못이 큽니다. 진즉부터 언론에선 이번 식약처 국감은 유영진 식약처장의 거취가 주요 쟁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몰수 마약류 관리 부실,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필수 의약품 비축 문제 등 오늘 유영진 처장은 다시 한번 검증대에 오릅니다. 국민을 위해서 식약처 수장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표절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의 늑장 행정으로 대학생들이 학자금 돌려막기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입시에 전형 서류인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표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자기소개서는 4,137건, 교사 추천서는 17,660건, 총 21,000여 건이 표절로 의심되고 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자기소개서 학원, 학교폭력 징계를 낮추는 행정사까지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표절을 배우면 장차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표절 문제가 심각한데 학생들까지 범죄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확실한 단속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투박하더라도 학생 개인의 경험과 의지가 담긴 자기소개서가 정말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학자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 학생에게 장학금 수혜액이 감면되지 않고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는 경우 때문에 학생들은 우선 은행 대출로 학자금을 내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나오면 그걸 되갚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감면 미실시로 인한 대출액수가 최근 5년간 1,037억 원에 이르고 그 이자만 하더라도 2억 4,500만 원입니다. 무관심이나 무대책도 갑질입니다. 재단에서 조금만 서두르면 또는 근본적으로 장학금 수혜액을 감면한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도록 대학 당국과 협조를 강화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은 학생에게 돈을 받고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출 걱정, 이자 걱정하지 않고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놓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릇 정책 구상의 실행에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그 대상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과학기술자, 전문가 양성에 열을 올리고 있고 북한이 잇따라서 핵,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탄력을 받게 해야 될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남북 경제협력 예산을 올해의 1,389억 원에서 2,480억 원으로 2배나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 과학기술 인력과 기술은 챙겨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농업예산, SOC 예산은
줄여가면서 북한의 농업, 철도, 도로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과학기술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실행은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됩니다. 국제 제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엇박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 갈등 비용만을 처리하는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의 엇박자 정책 실행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국가안보에 전념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공무원 승진심사 시 승진 대상자 신원조회 해고서를 통해 행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인사 해고서가 확인된 방통위의 경우 승진 대상자 신원조사 해고서에서 방송 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만든 간부를 긍정평가하는가 하면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국정원 업무에 대한 옹호 여부까지도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국민의당 박성숙 의원이 밝혀낸 것으로 방통위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정원이 이런 인사 해고 자료를 부처에 보내는 근거는 국정원 보안 업무 규정 제33조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국정원이 고위 공무원에 대한 신원 조사를 진행할 시에 편향성, 복무 태도 등을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정원의 신원 조사가 해외여행을 가려는 우리 국민 전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보안 규정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도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국민이 국정원의 신원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개정된 국정원 보안 업무 규정에도 해당 조항은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내용의 진상규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원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